예, 이제부터는 두 명의 이 청년 정치인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이 대표 출마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일단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회견 장소가 국회 밖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박지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출마의 메시지는 간명했어요. 성범죄 도려내겠다,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근데 저는 좀 이 얘기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다 같이 보셨는데 저기가 어디지 하셨던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사실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장 대관을 부탁했는데 요청한 의원 3명 가운데 뭐 애들러서 거절했고 분수대에서 서론하는 것도 불발됐고 글쎄 뭐 아니 꼭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한 17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도 일단 기자회견 협조를 좀 안 해준 겁니까? 참 전직 비대위원장인데 기자회견 할 장소가 없다. 이제 그게 현실이잖아요. 원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169명 중에서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내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나 국회에 아무런 지금 직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연 지금 박지원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의 이 성폭력 없는 세상 이게 과연 민주당 대표가 돼야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국의 강은 과연 민주당 대표가 되어야지만이 과연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어떤 걸맞는 직책과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대표를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야당의 어떤 정당의 대표는 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직책과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대표만 하려고 할까? 그건 뭐냐면 노이즈 마케팅이죠. 본인이 결국은 1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이재명 의원과 싸움으로 인해서 몸값 키우겠다는 자기의 말씀이시죠? 몸값을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또 하나는 정치는요. 정치적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치 그냥 나 오늘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그다음 정치 경험과 등등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 이 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쩌면 비대위원은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선거 3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방송 등등에 나와서 본인의 장점 또 선거 치르면서 그런 것들이 경험들을. 다 쌓여서 사실은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이 N번방 사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지금 정치적 자산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정치라는 게 그냥 뭐 불쑥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왜 대표가 되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것인지 저는 좀 더 정확히 의미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 서영주 대변인께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자회견장을 좀 해주게 뭐 야당 의원들 169명이나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지금 드는데 어떻게 돼요? 저도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따지고 보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초래한 부분도 있다. 자초했다. 그렇죠. 왜냐면 첫 번째는 당원당규상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이미 당에서 결정이 됐으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좀 이번 부분은 아니고 다음 부분 뭐 2년 뒤에 총선도 있잖아요. 그때 정치라는 걸 준비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당에서 당원당규상 안 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 안 되는 자격 기준의 후보를 다른 의원들이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박지원 전 위원장이 뭐 지금 내놓는 메시지가 좀 강하잖아요. 예. 본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조국의 강을 왜 벌써 본인만 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다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바가 크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자산으로서 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글쎄 그 조언이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을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출마 선언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야심차게 재연절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이 당의 출마 불허 입장에도 계속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고 하면 뭔가 그게 색이 좀 바라는 느낌도 좀 언론을 통해서 동시에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그동안 사실 지선 대선 패배 이후에 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불출마론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박지원 전 위원장만의 고유의 생각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체로 는 엄청나게 새롭거나 파급력 있는 얘기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도 크게 흠집을 내거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6개월 전에 당원으로 입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요건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인데 당원 당규상 예외적으로 당무위원회를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말 그대로 당에서 인정해 줄 만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솔직히 박지원 전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해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좀 우기고 있는 부분은 조금 청년 정치인으로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까 봐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뉴스탑 10 보다가 이 세 명한테 다 비판받았네라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출마를 강행했습니다.